안녕하세요. 나만의 개인 맞춤 법무사 김영년 법무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가 최근에 그 서울 회생법원에서 불과 한 달 만에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아들인 한 분의 사례를 가지고 그 변제율이 개인회생 진행 중에 왜 중요한지, 개인회생과 변제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분 같은 경우는 그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는 게 불과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던 분입니다. 그 서울 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특히 개인회생 절차를 좀 시간을 그 신청하시는 채무자들을 위해서 단축을 해보겠다고 오래전부터 제가 세미나에 참석해보면 말씀들을 계속 하셨었거든요, 판사님들께서. 그래서 실제로 그 복잡하지 않은 사건들은 이렇게 절차를 시간을 단축시켜서 지난번에 8일 만에 개시 결정이 난 분도 계셨고요. 이렇게 한 달이 안 된 기간에도 개시 결정을 받는 분들이 이렇게 생기고 계십니다. 이분의 먼저 그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, 직장인이셨고요. 300 몇십만 원 정도 되는 급여를 받고 계셨고, 자녀가 두 분이 있으셨어요. 그리고 배우자분이 계셨지만 배우자분은 소득이 없으셨던 전업주부셨던 분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주 개인회생에서 딱 알맞는 케이스셨죠. 그 급여에 비해서 생계 가족 부양가족 숫자도 자녀가 두 분이 있으셨고,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 인가결정은 전혀 문제없이 100% 가능하신 분이셨습니다. 근데 이분이 그 배우자분이 소득이 없으셔서 자녀 둘을 다 부양가족으로 산정하더라도 변제 금액이 상당히 높으셨어요. 100%였던 거죠. 저희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제 금액이 높은 분들은 고민을 같이 해드리는 게 변제 금액을 좀 줄여드리는 방법을 찾게 되죠. 근데 이분이 다행히 월세로 거주하시고 계셨는데 월세 보증금이 얼마 안 되셨고 월세가 한 60만 원 정도 나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. 그래서 서울 회생법원 같은 경우 통상 가족수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 차이가 있지만 20만 원 내외 정도의 금액은 요건이 맞는 분들은 주거비도 인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신청할 때부터 30만 원을 주거비로 추가 생계비로 인정해 달라고 서류를 만들어서 신청을 했습니다. 그런데도 이분이 워낙 그 변제율이 높으셨어요. 86% 정도 변제율이 나오셨던 분입니다. 변제율이 높다 보니까 회생위원분께서 1차로 검토하시고 면담도 없이 보정도 한 번도 없이 바로 이제 한 달 만에 개시 결정까지 나서 지금 채권자 이의 절차를 거치고 계신 분입니다. 제가 이제 전에도 개인회생과 주거비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을 한두 번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돼서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. 근데 문의를 주실 때 나도 주거비에서 빼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. 근데 제가 항상 답변 드리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내 변제율이다. 선생님께서 한 달에 법원에 내게 되는 금액이 원금에 대비했을 때 몇 퍼센트를 상환하게 되는지 변제하게 되는지 그걸 변제율이라고 하잖아요. 그 변제율이 높으신 경우에는 이렇게 법원에서도 회생위원이나 판사님께서도 이분은 변제율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줄 만하다. 그래서 추가 생계비, 주거비도 다 인정을 해주고 계신 거죠. 하지만 내가 변제율이 낮은 분들이 이거를 추가로 더 인정해달라 생계비, 기본 생계비 이외에 요청을 하시면 받아주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. 그리고 이제 적정한 변제율 40, 50%대로 들어가더라도 절반 정도, 저희가 신청했던 금액의 절반 정도 인정해 주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이 주거비는 개인회생과 추가 생계비에 해당되는 주거비 부분은 전국 법원 따라서도 상당히 실무가 좀 틀린 것 같고요. 그리고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들은 그 내 변제율이 과연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, 내가 높은 변제율로 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신청하시고 20, 30만 원이라도 변제금을 낮추어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. 김영용 법무사는 지난 13년 동안 개인회생 파산 업무를 주 업무로 해서 진행을 해왔고요. 어느 사무실보다 의뢰인 입장에서 단순하게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을 받아가는 과정에서 개인회생 같으면 내가 의뢰인께서 변제금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10만원이라도 20만원이라도 낮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 사무실이 일하는 게 어려워지더라도 항상 고민을 같이 하고 있고요. 이렇게 특별한
일이 생기는 특수한 사건의 경우에도 끝까지 책임을 지고 내가 법원에 납부하게 되는 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. 전국에 어디에 계셔도 편하게 전화 주시면 제가 모든 분들의 전화를 친절하게 상담하고 최종적으로 내가 인가결정, 면책결정까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속 시원하게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김영룡 법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